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돈 버는 교육이 되겠거든요. 한국인의 밥상 예절 39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신다면요. 결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식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식구라고 하는 것은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같이 먹는 것을 바로 식구라고 하죠. 음식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가족이 아니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간혹 오는 친한 친구라든가 친지까지도 포함해서 그 엄청나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같이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혜고 가족이라는 뜻을 내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국인의 밥상 예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먹는 것은 생명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절을 지키지 못한다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을 쌍놈이라고 치부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놀랍게도 젓가락질을 못했습니다. 보통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끼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젓가락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악수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고서요, 바로 크게 벌려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전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하고 남자들만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인 저까지요. 여자들은 따로 별도의 상을 차려서 여자들끼리만 먹었는데 제가 그때 어렸지만 할머니 앞에서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같이 밥을 못 먹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젓가락질을 열심히 배워서 어렸을 때요. 지금도 두 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밥상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상놈 취급받으니까 밥도 못 먹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관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한국인의 밥상 예절 39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밥상은 독상이 아니라 겸상으로 먹습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동그란 무슨 뭐 밥상을 펴놓고 먹는다든가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죠. 하지만 조선시대 때에는요. 양반은 독상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함께 먹는 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밥그릇과 국그릇은 뚜껑을 덮어서 밥상을 차립니다. 요새는 뚜껑 덮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펼쳐놓은 상태에서 밥을 바로 뜬 상태에서 국을 바로 뜬 상태에서 먹는데요. 일반적으로 밥그릇하고 국그릇은 뚜껑을 덮습니다.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밥상 예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풀 때 눌러 담거나 꼭꼭 눌러 담죠. 아니면 누룽지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눌러 담으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룽지가 들어간 것은요, 아래 것들이 먹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남전여비 사상이 많아갖고 어머니가 주로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 담지 않거나 누룽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보기에도 좋고요. 맛있게 정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룽지를 준다는 것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그 천대하는 사람한테나 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룽밥이나 누룽지나 잠밥 같은 경우에는 천한 사람 아니면 개가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밥상 예절은요, 밥을 먹거나 끝낼 때 종교인이 아닌 이상 감사의 기도나 말씀을 하진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한지는 몰라도 저도 일반적인 가정을 볼 때 종교인이 아니라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죠. 다섯 번째는요,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거나 그리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같이 먹다 보니까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죠. 더러운 상태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쌈 같은 경우, 아니면 손으로 찢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생선과 고기를 손으로 발라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수저는 반드시 자기가 볼 때 밥그릇 오른쪽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놓는 경우에는요, 이것은 제사 지낼 때 망자를 위한 밥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밥상 예절은요, 일회용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장수를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밥은 왼쪽에 두고요, 국은 오른쪽에 놓고 먹습니다. 반대로 놓는 경우에는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제사 지낼 때 망자를 위한 밥상이 됩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또 불편하겠죠. 아홉 번째는요, 어른과 함께 식사할 경우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장유유서의 예절을 지키면서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한술 드셨을 때부터 아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따라서 밥을 먹게 됩니다. 열 번째는요,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은 표준 방식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밥을 먹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요. 보기에도 좀 안 좋죠. 물론 이것이 꼰대 같은 그런 사상이 있어도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은 그것을 문화라고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형적인 젓가락질 하는 것은 좀 보기에도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밥을 먹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의 범절을 많이 갖추는 어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번째는요,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수저를 올려놓거나 꽂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제사 지낼 때 망자를 위한 밥상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12번째는 공동으로 먹는 찌개나 반찬은 따로 덜어서 먹지 않고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좀 위생상 문제가 있겠죠. 국이나 찌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는 찌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숟가락 퍼서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토리밭이나 아니면 별도의 그릇으로 떠서 거기서 먹게 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식구다 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침발라 놓은 그 젓가락, 숟가락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퍼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생상 문제가 되지만 가족 단위로 먹던 습관이 남아서 생긴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은 조선시대 한반도에만 국한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선족들은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라고 보는데요, 그 국찌개 같은 거 같이 퍼먹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는 밥과 국은요, 반드시 젓가락이 아닌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밥이나 국물이 있는 그 국이나 찌개 반찬은요, 숟가락으로 먹고 다른 것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래야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국이나 찌개를 젓가락으로 먹으면요, 혼날 수도 있습니다. 14번째는요,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들고 먹으면 쌍놈이라고 욕합니다.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점잖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일본하고 다르죠. 일본은요, 그 내려놓고 밥을 먹으면요, 머리를 쳐박고 먹다 보니까 강아지가 먹는 거, 개가 먹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들고 먹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들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쌍놈이 아니다면은 무조건 다 밥을 들고 먹지는 않습니다. 15번째, 밥은 바깥쪽부터 퍼먹지 않습니다. 밥그릇이 있다면 이거 바깥쪽, 자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부터 퍼먹지 않습니다. 안쪽부터 먹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쪽부터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니까 밥상 예절에서 남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뒤부터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욕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번째는요, 반찬을 먹을 때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도 좋지 않죠. 일단 뒤적뒤적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뭐 닭이 모이를 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이통에 들어가서 발로 막 헤치면서 먹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게 보입니다. 17번째는요, 총각김치 등을 먹을 때 좀 길지 않습니까? 한 입 베어 물고 나서 반찬 그릇에 다시 올려놓고 다음에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총각김치를 들고 와서 자기 밥그릇에 넣고 베어 먹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다시 편의상 반찬 그릇에 넣고 다시 먹는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상 좋지 않게 보이고요. 혼자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18번째는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보통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젓가락으로 무슨 뭐 부침개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고기 산적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정 표현을 합니다.
정의 문화가 팽배해서 애정이 담긴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겹게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젓가락으로 음식을 어떻습니까?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음식을 젓가락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마치 화장하고 뼈를 전달하는 모습을 연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금물이죠.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어떻습니까? 반찬 그릇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 먹어 하면서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젓가락으로 자꾸만 그럴까요? 왜냐하면 젓가락을 놓고서 손으로 반찬 그릇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융통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바로 젓가락에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게 융통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닌가, 이런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째는요,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끌거나 밀 수가 있다. 그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움직여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는 절대로 그러면 좀 안 좋게 보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번째는요, 좋아하는 반찬만 집중해서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편식해서 먹는다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남들한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뺏어버리니까 좋지 않죠. 같이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란 반찬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가족을 위한 배려가 없는 아주 못된 놈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1번째는요, 생선구이를 먹을 때는요, 이것저것 먹지 않고 한 생선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생선을 먹게 됩니다.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조기구이가 5마리가 왔다 그러면 이것저것 막 헤쳐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건드리면 깨끗하게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같이 먹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선이 남는 경우에 나중에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반토막만 남은 거 누가 먹습니까? 젓가락질 했던 거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온전히 먹고 나서 다음 거를 또 집중 공략하죠. 22번째는요, 생선구이를 먹을 때는 한쪽 부분을 다 먹으면 가시를 발라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그 뼈 사이로 젓가락을 쑤셔 넣어가지고 그 뒤쪽에 살을 파먹는 경우도 있고 아주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예 뼈를 발라내지 않고 뒤집어서 다시 먹게 됩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을 최대한 발휘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뼈 속에 젓가락 넣고 먹는다든가 뒤집어 먹는 거 싫어합니다. 뼈를 무조건 발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우리랑 좀 다른 점이죠. 융통성의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째는요, 밥 먹을 때 돌 등을 씹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청 씹었거든요. 이빨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빨이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는 조용히 휴지에 뱉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되죠. 밥 먹을 때 남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밥상 차려준 사람이 다소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또 어떻습니까? 지적질을 하면 안 되겠죠. 24번째는요, 밥 먹을 때 반찬 등은 밥상 위에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안 되겠죠. 그 지저분하게 보이죠. 깨끗하게 밥 먹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그릇을 뜨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반찬을 집어서 먹습니다. 근데 반찬을 들어서 밥그릇에 넣고 막 올려놓고 먹다 보면 밥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죠. 어른들은 깨끗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25번째, 밥 먹을 때 후루룩 쩝쩝 등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용히 먹습니다. 소리 내서 먹는 것을 쌍스럽게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그 면발은요, 후루룩 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맛있게 먹는 거로 서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26번째는요, 면을 먹을 때는 면발치기를 하지 않고 끊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욕심장이처럼 보이죠. 요새 먹방 하는 사람들은 면발치기 하죠. 끝까지 감 먹는데요.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요. 어떻습니까? 품이 있어 보이지 않고 욕심장이처럼 보이죠. 27번째는 밥 먹을 때 아작아작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를 거슬리게 하는 아주 안 좋은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먹는다든가 아작아작 소리를 일부러 더 낸다든가 그렇게 하면은요, 쌍스럽게 보이고 같이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하고 다음에 밥 같이 안 먹습니다. 28번째는요, 밥 먹을 때 밥그릇 바닥을 박박 긁어가면서 알뜰하게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알뜰하게 먹어도요,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먹지 박박 긁어 먹으면 안 되겠죠. 긁어 먹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긁어 먹는 소리라는 소리는요,
빈곤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없어 보인다 이거죠. 가난하게 살 팔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밥그릇 박박 긁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젓가락질 할 때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젓가락을요, 이렇게 가까이 지면은요, 여기 뒤에 남지 않습니까? 이러면 가난해진다고 판단합니다. 최대한 뒤로 잡아서 해줘야지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짚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난을 부르는 특성, 습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9번째는요. 밥을 다 먹었을 때는 밥그릇에 밥알을 한 톨도 남기면 안 되겠습니다. 미수라고 해서 88세를 미수라고 하는데요. 벼농사져 갖고 밥이 될 때까지 88번, 88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한 것인데요. 그것을 밥 한 톨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밥은 귀한 음식이고요. 따라서 한 톨이라도 남겨서 버리는 것은 죄악시 여기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0번째는요. 밥 먹을 때 입을 꼭 다물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리 내지 않고 먹습니다. 입을 벌리 먹으면 보기에도 흉하고요. 경박해 보이고 먹었던 것이 입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서 먹지 않겠죠. 자, 31번째는 밥을 깨작깨작 먹지 않습니다. 밥은 복스럽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젓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크게 떠서 그 복스럽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젓가락으로 깨작질을 하면은요,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32번째는요, 밥 먹을 때 다리를 떨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다리 막 떨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떨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숙하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엄숙하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33번째는 밥 먹을 때 말하거나 웃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건전한 의식이기 때문에 조용히, 그 다음에 엄숙하게 먹어야 되고요. 밥 먹을 때 말하고 웃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밥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위생상 보기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자, 34번째는요. 밥 먹을 때 트림은 해도 코는 풀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코를 막 풀더라고요. 밥 먹을 때. 그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코 푸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트림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트림을 하는 것은 잘 먹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봐주고요. 코를 푸는 것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거꾸로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 앞에서는 트림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35번째는요. 밥이나 국을 남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밥과 음식은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다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6번째는요. 밥 먹고 난 후 숭늉을 마실 때도 가글링을 해도 됩니다. 숭늉을 마시면서 가글링을 오물오물 하겠죠. 그 외국 사람들은 그거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글링 별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안을 깨끗하게 헹굴 수도 있습니다. 입안을 헹구는 행위로 인정하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보기도 안 좋죠. 그 다음에 그 밥 먹고 나서 이를 막 쑤시고 막 그런 것도 보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를 쑤시거든요. 그때는 손으로 가려서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장실 가서 몰래 하고 온다든가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7번째는요. 밥 먹고 난 후 마지막은 맹물이 아니라 숭늉을 마시게 됩니다. 숭늉을 마셔야 밥을 다 먹은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누룽지탕처럼요. 숭늉을 먹게 되겠죠. 마치 숭늉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숭늉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죠. 38번째는요. 어른과 밥을 같이 먹을 때는요. 밥을 먼저 다 먹었다고 숟가락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장유유서의 밥상 예절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밥을 다 빨리 먹어도요. 숟가락을 일단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른이 다 끝내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도 끝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쁘다고 해서 먼저 먹고 달아나면 곤란하겠죠. 마지막 39번째는요.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 먹지 않고 밥상을 펴서 먹었습니다. 과거에. 물론 우리는 식탁 문화가 아니라 앉는 문화가 아니죠. 그 의자에 앉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밥상에 전 계속 먹었습니다만 요새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밥상 예절은 문화에서 기인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유교의 나라다,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성리학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요. 예의 범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예의 범절을 지키지 못하면 동물과도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이다 보니까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라고 하는 예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키지 못한다면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투도 마찬가지고 행동약식도 마찬가지고요.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고 예절이고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교를 떠나서 인격과 예절을 잃으면 인간은 비참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필요가 있겠죠. 인격을 잃은 인간은 비참합니다. 예절은 인격을 만듭니다. 따라서 식사 예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먹는 것도 예절을 지켜야 인간답게 산다고 느끼기 때문에 단지 먹고 살기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먹기만 한다. 이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품위 있게 먹고 사는 것을 오히려 더 인간답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밥 먹는데 굉장히 힘들죠. 요새 이런 거 밥상머리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통제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도 프랑스 정통 요리 먹으면요, 한 4시간 동안 먹거든요. 한 30가지 가까이 되는 음식이 코스대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격식이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천하다고 윌게르라고 해서요, 아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밥상 예절을 좀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